5장 계약법 5. 매매 챕터 1. 매매의 성립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2번 매매의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5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시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가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7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8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1번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야?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하겠다고 표시를 한 예약하는 거. 그게 일방예약이야. 매매의 예약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왜냐면 한 사람은 매도를 물건을 내놨을 거고 한 사람은 살 거 아니야. 그치? 사는 사람이 내가 그거 언제 사겠다. 그게 일방예약이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매매 일방예약은 채권계약이고 매매는 물건계약이 될 수도 있어. 채권계약이고 물건계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방계약은 돈을 갖다가 주는 사람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돈이 관련돼 있으니까 채권계약이라고 보면 돼. 3번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그럼 예약이 성립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 계약금 내고 잔금 안 줬을 때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지. 예약 완결권을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돈을 준 사람이 완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돈을 받는 사람이 매도자가 제척기간을 요청할 수 있겠지. 제척기간에 대한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잔금을 다 안 주면 이게 무효다, 없애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 매매를 행사해야 된다. 5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시 기타의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가하였는지 여부는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 중요한 문구야. 법원이 당연 직권조사야.
7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돌려주면 해약된다는 거잖아요. 아니지. 계약금 포기하는 거. 포기하면은 해약되는 걸로 음. 간주한다는 건가? 음. 8번 매수자가.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기출문제 매매의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틀렸죠? 채권 계약이라고 그랬고 2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번이 맞네. 3번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내에 행사였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지문이 이렇게 나와야지. 제척기간 이러면 못 알아.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던 거.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는 게 제척기간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죠? 그게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게 제척기간인 거야.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시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틀렸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10년 내죠. 이것도 틀렸고 답은 2번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2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페이지 챕터 2 매매의 효력 9번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번 이행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12번 매매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1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9번 매매의 목적물은 물건과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0번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고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행에 착수라는 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주는 거. 그리고 뭐 잔금 주면서 등기소 같이 가는 거. 그치? 뭐 이런 것들이 이행에 착수라 그래. 그럼 매도인 쪽에서도 중도금을 받는 수령한 행위들. 그치? 그리고 등기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잔금 받을 때 가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행에 착수라 그래. 그냥 단지 잔대금 줘요 요청하는 거는 이행에 착수가 아니야.
11번 이행기에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 잔금은 굳이 그 날 아니고라도 내도 된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이상하네. 잔금은 그런데 잔금을 냈다고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잔금을 냈다고 물건을 인도해 달라고. 이행기 전에 만약에 잔금을 냈으면?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돈 먼저 냈다고 집 빼달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의 성실이 조금 어긋나긴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로 소송을 해도 못 이기는 거잖아.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 소송하는 시간 동안 끝날걸?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어떻게 계약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네. 애매하지. 그냥 단순하게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그냥 잔금만 계약을 해놓고 내용 중에 잔금을 미리 땡겼다 그래가지고 먼저 나가라고 요청을 하면 안 받아줄 거야. 법원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12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면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용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해약금 그 개념이라는 거랑 같은 내용인가요? 매수자는 해약금. 네.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한다 그러면 위약금. 위약금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네, 간단한 그냥 일반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약했을 때 말만 길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얘기. 13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 경우 을이 중도금 지급 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중도금 주면 무조건 해약 못해.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때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린 거잖아. 똑똑한 놈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일 근데 그 얘기에는 일방적으로 줬다는 얘기는 없어. 아니, 지급 기일 전에 준 거면 일방적으로 준 그러니까 거지. 중도금은 어쨌든 주기로 돼 있었는데 네, 미리 먼저 준 건데. 그러니까 잔금하고 틀린 거야 그거는. 지급 기일을 정하잖아. 언제 달라. 그러니까 얘도 뭐가 있으니까 매도인도 뭐가 있으니까 그날에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방적으로 먼저 준 거잖아. 전에 준 거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일방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의 계약을 많이 하는데 중도금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가 있어. 그때 자고 나면 막 돈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럴 때 똑똑한 매수자는 계약하고 말아서 다음날 바로 중도금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일정을. 그러면 계약 해지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저거잖아. 손해 보는 거잖아. 어쨌든. 손해는 아니지. 계약을 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걔는 더 많은 배액을 상환하고서 해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방지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약할 수 있는 얘 권리를 얘가 뺏어간 거잖아. 뭐 배액을 내고 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금을 먼저 주면은 해지 못한다는 거야. 좀 될 것 같아. 1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왜 있는 거야? 거래 허가. 이게 조건부 계약이거든. 조건부 계약.
거래 허가가 안 나오면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 음. 그럼 이거 허가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아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구역 내에서 계약을 하려면. 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는 어. 거기서 토지를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그렇지. 되는 거지. 아. 이게 허가가 된 구역이 아니라. 그렇지. 아, 음. 15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외에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이행의 제공이라는 거 돈을 줘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죠? 돈을 준비를 하든지.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공탁할 필요는 없다. 기출문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말 자체가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번도 아닌 것 같고.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3번도 틀렸고 2번, 3번 틀렸고 4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이다. 4번이 맞는 것 같은데.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번도 맞는 것 같은데.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매수인은 5번도 맞고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사항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무효이다. 계약은 무효일 것 같은데. 그것도? 무효가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어. 서로 합의가 되면 끝이야. 임의 규정이야. 이거는 해제권을 갖다 유보한다는 거는 해제하지 말자고 서로 약속을 한 거야. 조금 늦어져도. 근데 그게 많이 늦어졌어. 그러면 채분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어. 그게 1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야. 네, 어제 틀린 거네요. 5번이 맞는 거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 이게 뭐가 안 된다고 나온 거지, 그럼? 2번에 보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안 돼. 네. 왜 안 되냐면 계약금 포기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다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건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지문 2번에 보면 되는 거. 아니, 5번, 아까 5번에 대한 뭐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대금지금 소송하는 지문이 어디 있었죠? 소송이 10번인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배액의 이유 청구, 매매 청구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건 이행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매도인이 답은 5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특약이 있으면은 당사자 약정은 인정된다는 거죠. 특약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인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약정이. 그럼 매도인의 손해가 너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소송 같은 데 들어가서. 그럴 때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잔금을 줘야 되는 거야, 매수자가. 계약금의 1번은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가 어떤 경우? 계약할 때 계약금 받으면 해지 못한다고 서로 약정을 했더라도
이게 해제권이 유보야. 유보된 경우 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법정 가가지고 하는 거야, 대부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음. 그리고 2번이 매도인이 이행 전혀 척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준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근데 이행을 전혀 척수하지 않았다. 얘는 이행을 당연히 척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잔금을 줘야지 이행할 수 잔금 있는 줄 때 거잖아. 이행을 착수하지 대부분. 그러니까 얘는 그치? 다 그런 거잖아. 뭔 소리야. 매도인이 3번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건.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해버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상환할 수 있는 게 매도인의 권리인 거잖아요. 배액을 상환하면 그렇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위약금의 선택을 그러니까 했으니까. 얘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당연한 권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 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7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8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19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0번. 측량 비용은 계약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1번.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 비용이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22번. 담보권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채무의 이행 비용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23번. 담보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관행상.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약정하면 그거에 따라가면 되는 거야. 16번.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이 없어졌다는 거죠, 유보는? 좀 미루는 거지. 미루는 거야. 유보는 미루는 거야.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놨어. 17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함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18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19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20번. 측량 비용은 계약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측량 비용이 공유해서 나왔던 거죠. 그때는 면적이 비례하는 게 측량 비용이죠. 그렇지. 그렇지. 그건. 21번.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채무 이행 비용이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저게 원칙인데 왜 제가 해요? 관행상. 아니, 소유권 이전하려는 애가 등기 비용 내잖아. 그러니까 매수인이 하는 게 원칙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돈 받으면은 소유권까지 다 넘겨주기로 하는 게 원칙이지. 22번. 틀리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는. 담보권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채무 이행 비용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담보권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 이게 관행상 하는 건데 이걸 관행상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러면 틀린 거야 되는 거예요? 관행상은 말 그대로 관행상인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닌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뭘 한다. 이게 관행사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거야. 측량, 뭐 담보권 말소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쌍방이 원래 해. 그건 계약 비용이라 그래. 계약이 진행되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합의된 것들. 근데 등기 비용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등기를 늦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해. 대부분. 제가 하면은 늦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늦게 할 수도 있잖아. 차라리 내가 내 돈 생겨가지고. 넣고 등기를 내가 하겠다 이거구나. 그렇지. 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니까 조금 밀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기간은 정해져 있어. 그걸 넘어버리면 위약금 물거든. 아니 과태료로 물어. 과태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지문에는 싸잡아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다. 그거는 다음 기출문제 보면 나와. 근데 어쨌든 등기 비용이랑 담보권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는 거죠. 담보권 말소도 계약 비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어쨌든 지문에는 아니 계약 비용이다 하면 틀린 거잖아. 아니? 등기 비용을 쌍방이 균등해서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거야. 담보권 말소 비용은 쌍방이 균등해서 부담할 수 있어. 아니 근데 담보권 말소 비용은 계약 비용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계약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 비용이다라고 해도 그건 소송 걸면 이길 수 있어. 그 실예가 기출문제에 딱 나와. 봐봐. 네. 기출문제.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건 틀렸다는 거네요. 왜냐면 등기비용 때문에 틀린 거야. 2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고.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맞고. 4번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고. 5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맞고. 1번이 틀린 거네요. 네, 맞네. 다음 페이지 2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도인에게 속한다. 25번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6번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때에는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7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8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9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0번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악의. 32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네. 원 주인한테 속한다는 거죠. 매도자, 그렇지. 잔금 주기 전에는 매도인 거다 이거지. 25번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6번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때에는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매매를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네. 땅을 파는데 그게 지상권 있어. 네? 지상권을 갖다가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땅을 팔아. 네? 아니면은 그 지상권을 양도를 해주는 거로 팔아. 땅까지. 땅까지 팔면은 지상권 양도할 필요는 없겠구나. 어쨌든 말소해주는 거로 판다고 치면 타인의 물건이잖아. 지상권은. 그치? 그럼 그 조건으로 팔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애주는 조건으로 판다니까? 조건부 계약인 거야. 아니 근데 그 지상권을 갖고 있는 애가 싫다 그러면? 협의가 됐으니까 팔겠지. 어쨌든 못 팔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고.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 매수인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줬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매수인이 문제고 매도인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체는 유효한과 계약은. 근데 만약에 지상권을 갖다가 해지를 못 시키고서 가. 그럼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할 뿐이지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살 수는 있다라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매매 목적일 때에는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7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렇지. 28번 매매 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은 뭐? 악의의 매수인은 뭐야? 알고서 하면은 악의, 모르고 했으면은 선의. 일부 멸시된 경우에 여기 계약을 하고 나서 매수인이 알아버린 거야. 하고 나서. 하기 전에 알았으면 악인 것? 그렇지, 그건 악이야. 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29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럴 때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러면 배액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해지할 때 배액을 받아야 하는 권리도 생기는 거 아닌가? 이때는 매도자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배액을 갖다가 그냥 주고서 해제를 해. 그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얘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판단이 걸려. 아니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책정을 할 때 손해배상으로 인해 가지고 법정으로 가야 돼. 만약에 매도인이 착해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은 배액하고서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계약금만 돌려주고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면 뭐가? 얘가 선의의 매수인이면 내가 그때 설명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마. 난 못 들었다 이렇게 우기면 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 근데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배액을 달라고 청구를 또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손해배상을 갖다가 요청할 수 있지. 근데 여기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는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안 해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 의지는. 네. 30번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1년 기간이라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게
사실을 안 날부터가 중요한 거야. 응? 1년이. 응? 계약한 날부터 1년 아니야. 응? 아, 응. 3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알아서 또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계약 목적물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32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또 뭐야? 권리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남은 부분만이라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이게 31번하고 32번하고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악의 매수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타인의 권리가 100% 안 돼. 나는 걔가 악의는 이제 알고 있었잖아. 이게 남의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조금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악의 매수이냐. 근데 그 권리 매매의 목적물이 100% 아니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지. 근데 일부만 못 갖고 온 거야. 그럼 해제할 수 없다는 거야. 악의 매수는. 아니, 그 일부가 100%가 아닌 게 일부인 거잖아. 같은 얘기. 100%가 아닌 거랑 일부인 거랑 같은 얘기잖아. 아니지. 내가 땅을 이만큼을 100평을 쓰기로 했는데 80평만 갖고 왔어. 20평은 못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일부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만 타인에게 속하고 나머지 것만 넘겨준 거야. 매수인한테 80평만. 그렇지? 그럴 때는 계약을 해제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100평을 전부 다 못 갖고 왔어.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악의의 매수인이니까. 근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왜? 남은 부분만이라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을 거라는 경우. 그러면 선의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도 31번도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100평 예를 들면 전부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100평 아니면 빵평인 거야. 이거 이상하네. 전부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거는 틀렸고 그럼 해제할 수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이 틀린 것 같은데? 계약을 해지도 했는데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3번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냥 해지하는 거 아닌가? 옳은 것? 잠깐만. 이것은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야. 수 없다. 원인 있고. 이렇게 하지. 여기 틀렸고.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지. 이행이익이야, 이행이익. 내가 그걸 삼으로써, 그 재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지. 내가 너를 믿고 있어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신뢰 이익은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틀렸지? 이것도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틀린 거야. 계약을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네. 저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것도 틀렸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요거네. 그죠? 그게 안 날로부터. 틀린 거죠. 안 날로부터. 사실을 안 날로부터. 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야.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를 못하는 거잖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옳은 거래니까 지금. 아, 이게 옳은 거예요? 잠깐만. 2번이 옳다고? 왜냐면 소유권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아예 취득을 못 하잖아. 그럼 악이든 선이든 어쨌든 손해배상 해줘야지. 이행이익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중도금까지 주고서 내가 저당권을 풀어주기로 매도인이 저당권을 풀어주기로 한 거야. 아니면 저당권을 갖다 승계를 하기로 했어. 그치? 그런데 갑자기 얘가 이자를 안 내가지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네. 그런 경우. 그럼 매수인은 어쨌든 손해를 본 거잖아. 중도금까지 넘어가고 막 이랬으면. 그치?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4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5번 종류물 매매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류물 매매. 36번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진다. 37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럼 왜 해지할 수가 없는 거지? 소유권을 갖다가 저거 계약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지상권이 있어. 근데 악의는 지상권이 있는 사실을 알아. 그것도 안 없어지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나중에 내가 지상권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 건물 못 줘요. 해지할 수 없다고. 악의는. 아니 지상권이 있는 건 알지만 지상권이 있으면 거기에 그 토지 위를 쓸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그 매도인은 그 권리를 사가지고 얘한테 넘겨야 되는 거잖아. 뭐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 계약이 아니라 그냥 승계약을 했으면 하는 거고
응. 뭐 어떤 여러 가지 계약을 있겠지. 했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의의 매수인이라는 거는 그 지상권으로 인해서 자기가 땅 위를 못 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웃기네. 뭔 얘기인지. 그럼 아까 얘 여기 악이 나온 누구야? 그리고 소유권 자체를 못 갖고 왔을 경우 저당권 소유권을 실행.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자체를 못 가져올 걸 알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같은 얘기지. 악의는 일단 모든 사정을 소유권 알고 자체를 있는 거죠. 갖다가 소유권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음. 소유권 자체를 못 갖고 오면은 음. 그건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근데 악이라는 거는 소유권 자체를 못 가져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저당권에 대한 부분이잖아. 저당권을 갖다가 알고는 있었어. 그리고 매도인의 경제사정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거면은 그건 아예 계약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지상권으로. 근데 얘는 소유권을 갖고 왔잖아. 지상권은 설정이 돼 있어도. 소유권을 가져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는 이거는 소유권을 갖고 왔다는 얘기야. 지상권 때문에 땅 위에다가 건물을 못 짓거나 땅을 갖다가 못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저거는. 계약의 목적이 토지를 갖고 오는 거잖아. 소유권을. 계약의 목적은 토지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지. 아니 매매 계약이라는 거는 그 행위는 나중에 얘가 할 행위인 거고 계약의 목적이 아니잖아. 목적은 땅을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 거야. 공장 용지를 산다고 하면 공장을 갖다가 지으려고 공장 용지를 사는 거고 그게 목적이야. 그게 계약의 목적이로? 심리적인 목적이라고 그건 매수인의. 왜냐면은 나중에 착오로 인한 취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문제가 나와. 계약의 목적. 이해가 안 가네. 34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시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얘도 청구가 할 수 없어. 아이고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이해한 문제는 틀려야겠네. 이해가 아예 안 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용을. 34번. 종류물 매매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종류물 매매가 뭐예요? 종류를 지정을 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사과. 네. 사과 100개. 뭐 이런 거지. 종류물이라는 게 뭔데? 식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야. 지정. 딱 종류를. 근데 그게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은 감액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 그거는 채워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하자가 있는 거잖아. 음. 저거 멸시된 거나 하자가 있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 지문이 이래.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라는 게 사과로 예를 들면 사과가 좀 썩었거나 뭐 이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과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셔서 그런데 예를 들면 차를 사려고 그래. 근데 차가 타이어가 펑크 나 있어. 그럼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 원칙적으로는 감액 청구가 아니라 타이어 바꿔가지고 달라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래도 그 감액 이 멸시된 경우 멸실이 됐다는 거는 뭐야? 멸실은 없어진 거. 아예 불타가지고 없어지거나 없어진 거야. 멸실은.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거는 취득 목적을 갖다가 이행할 수 없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 멸실된 것도 하자라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큰 거로 보면은 일부 멸실은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일부 멸실은.
음. 어. 일부 멸실된 경우에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전체 목적의 하자라고 하는 건 멸실에 대해 가지고 내가 100% 다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갔다가 했는데 보면 건물에 반이 타버렸어. 못 쓰잖아. 그리고 큰 틀로 보면은 하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멸실이라고 표현을 해. 명확하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하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멸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서 차에 진짜 타이어가 펑크가 나거나 찢어져가지고 못 쓰거나 운행을 불가하는데 바꾸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목적물의 하자라 그래. 비용이 들어가서 고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36번.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진다. 37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제한 경우, 출제하는 거 갚았다는 건가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저번엔 거 어디에서 뭐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그 산 사람이 돈을 설정하는 걸 돈을 냈어. 경락자가 돈을 냈다고 그랬나 그때? 그랬을 때 저기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질문은? 경락자인가 그때 누가 설정한 거를 얘가 경락자가 매수인이 돈을 냈어. 알겠습니다. 그 부정이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문제.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고. 하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맞고.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여기 틀렸네요. 5번 틀렸고. 다음 페이지 챕터 3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46. 매도인이 매매의 계약과 동시에 환매한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47번.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48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9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50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1번.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52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53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4.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환매라는 게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게 어떤 경우죠? 내가 물건을 팔고 네. 1년 뒤에 내가 그거 다시 살게. 그게 환매. 다시 살게라고 계약하는 게? 그러면 46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한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게 했는데 그걸 좀 이따 살게 이러는 거네.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47번 환매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가 법적으로 일방이 요청을 하면은 강제성이 그렇지, 수용이 있다는 거죠. 그쪽이 거절을 해도 되는 거야. 즉 환매 계약을 해가지고 매도인이 환매권자는 매도인이겠지? 그렇죠. 그렇지? 응? 그러니까 매수인이 내가 1년 뒤에 다시 그거 얼마에 다시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년 뒤에 내가 그걸 살려고 했는데 얘가 안 팔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형성권은. 48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매매 계약 이후에 하면은 그건 재매매 계약이 돼버리는 거야. 다시 사는 계약이지 판매 계약이 아니야. 재매매 계약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냥 매매 계약이랑 같은 거 아닌가? 거지. 근데 같은 물건으로 한다는 거지 뭐. 말이 그런 거지. 49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을 5년, 동산을 3년으로 단축한다. 50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는 연장이 안 된다. 그리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당연하고. 52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근데 환매 특약이 된 거를 딴 사람한테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딴 사람은 환매가 되면은 그걸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야?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제3자는 환매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거잖아. 대항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해. 대항할 수 없을 거야, 법적으로 보면. 그럼 환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지문이 잘못된 거야. 뭐냐면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또 판 거야, 제3자한테. 네, 그러니까. 팔아놓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거절할 수 없다 그런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문 자체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질문한 게 제3자, 그러면은 환매 특약이 돼 있는 부동산을 산 제3자가 원래의 매도인, 환매권자가 다시 그걸 사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돌려줘야 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돌려줘야 될 거야. 그게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환매 특약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강제성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환매권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환매권은 실행이 안 돼. 그럼 당연히 돈을 주겠죠. 여기까지 이행을 거절할 수.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53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환매 등기가 격려되면 환매가 됐다는 거잖아요. 환매권이 설정되어 있는 나대지. 환매 등기가 격려된. 음. 이거는 그러면 환매권이 등기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지. 환매를 할 거라는 거를. 부기 등기로 되는 거야. 주 등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환매가 될 땅이다라고 등기를 했다라는 그렇지. 거죠? 환매가 그렇지. 완료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환매권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그럼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건물이 나중에 지어졌으니까. 54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뭔 소리야? 당연한 얘기야.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등기하지 않았어. 그럼 계속 공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환매권 등기를 안 한 거야. 이거는 환매가 될 땅이다라는 걸 안 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집행한 자에 대해서 내가 환매권 있으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기출문제.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좀 옳은 것은? 환매권. 모르겠고.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동산은 5년이니까 아니네. 토지가 부동산이죠. 틀렸고. 2번은 틀렸고. 3번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다. 3번도 틀렸네. 그죠?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지금 얘가 먼저 뭘 한 거니까요.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4번 이건 맞는 거네요. 옳은 것이죠. 4번. 5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건데 뭔 얘기? 환매권이 행사됐다는 건 다시 산다는 거잖아요.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뭔 소리야?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예를 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목적물을 과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런 거겠지.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이 목적물의 과실이지. 그리고 대금의 이자라는 거는 뭐 설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명확한 뜻이 없다. 대금의 이자는. 그걸 상계한 것으로 본다면은 이게 쌤쌤이 돼서 받아갔다는 거잖아요. 서로 더하기 빼기 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나 목적물을 가지고 당사자는 특약으로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어.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그게 틀린 거야, 뒤가. 이 당사자가 지금 환매권을 행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매수자와 매도자. 둘 다? 그렇지. 둘 다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약으로 만들면 되거든. 특약으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건 상기한 걸로 아니고 만약에 과실이 크다 생각하면 돈을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목적물에 대해서 과실은 내가 다 먹겠다고 할 수도 있어. 아, 이거는 내가 하고 이제는 네가 뭐 다 내라 뭐 뭐 이런 그렇게 할 식으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지 상기한 것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상기한 거로 원칙적으로 보는데 없으면 특약을 하면 특약을 하면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상기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약을 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판매권은 재산권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팔 수도 있어. 상속도 되고. 판매권은. 1번 헷갈렸던 거.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그러면 행사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재산권이니까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그런 거야. 네. 상속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합유였나? 그렇지. 합유가 안 되고 공유는 상속이 되고. 그렇지, 되지. 합유가 안 되는 거였죠. 조합원의 지위니까 그거는 합유가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